안녕하십니까. 간호연구방법론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챕터 1이죠. 과학적 연구의 이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 보시면요. 간호연구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먼저 간호연구가 무엇이냐 써보세요 하는 주관식 문제가 우선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네모박스 아래요. 간호 연구의 정의가 나와 있죠. 괄호 1번에. 자, 일단 먼저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구는 하고 주어져 있는데요. 현존 지식의 검증과 정련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생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탐구를 연구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말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자, 간호연구가 무엇인지 쓰라는 주관식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면 간호학의 기존 지식을 타당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1절에 간호 연구에다가 박스를 하나 딱 쳐놓으시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기존 지식을 타당화시킨다. 예, 타당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방법이다 해가지고 요런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무작정 이걸 다 외워야겠다 생각하면은 또 그것도 부담이 되고 우리가 채점을 할 때 보시면 그 주관식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호 연구의 정의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괄호 2번 보시면은 간호의 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줄에 중간 부분이죠. 간호학의 선구자인 나이팅게일 나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하나 박스 쳐두시고요. 우리 그 옆에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간호는 과학이고 예술이며 전문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나이팅게일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부분 간호부터 직업까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현대 간호 지도자들은 매일의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모든 연령의 개인과 사회적 문화적 집단을 돕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정의인지 현대 간호 지도자들의 정의인지 이렇게 대비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네 번째 줄에 또 한번 박스를 칠게요. 국제간호사협의회입니다. 네. 국제간호사협의회 ICN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박스를 하나 쳐두시고 네, 현대 간호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나 조금 주의 깊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나이팅게일의 정의, 그 다음에 국제간호사협의회의 정의 이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간호사협의회에서 내린 정의는요. 따옴표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는 모든 연령의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아프거나 건강한 사람에게 고기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아프거나 건강한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까지 밑줄을 딱 쳐놓으시고 돌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아픈 사람 당연히 아프거나 건강한 사람까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본다고요. 그래서 돌봄 가장 기본적인 거죠. 돌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 돌봄의 개념이 건강을 주 개념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죠. 그래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아랫줄 간호 연구의 큰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에다가 괄호를 칠게요. 자, 이런 간호 연구의 큰 목적은 자, 옆에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여 간호의 특성을 연구하고 간호 행위를 설명, 예측 및 통제하는 것으로 인류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이건 큰 목적이었잖아요. 큰 목적 말고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거는 큰 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인간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겠지만 간호 연구를 하게 되는 그 집약적인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실무에 기반이 되는 간호 지식체를 수립하여서 지식을 확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식을 확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돌봄을 더욱더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간호 서비스를 더욱 잘 제공하게 됨으로써 건강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아래까지는 읽어보시고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회색 박스 안에 팁 해가지고 더 알아두기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간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번부터 4번 동그라미까지 있죠. 예. 자, 4번까지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요. 서술과 설명과 예측과 통제가 목적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더 알아두기로 나와 있지만 조금 뒤로 넘어가면 내용을 조금 더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과학적 연구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서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어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죠. 네. 자, 어디다 밑줄 치냐면요. 주어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관찰해서 보고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목적 두 번째 설명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설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기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땡땡 뒤에 밑줄을 쭉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은 예측입니다. 현상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설명이 가능해야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통제는 땡땡 뒤에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과학적 연구의 목적 4가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모 박스 2번이죠. 간호 연구의 필요성 및 영역입니다. 네. 저희가 네모 박스 1번 간호학과 간호연구에서 제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 부분 말고 거긴 별이 없었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별이 2개나 됩니다.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그 밑에 간호는 인간에 대한 서비스이며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두는 분야다. 돌본다는 얘기 또 나왔죠. 그래서 실무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전통이나 권위자에게서 나오는 지식을 아무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왔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점차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호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왜 간호 연구를 해야만 하는지 그 필요성이 괄호 1번부터 괄호 7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꼭 필요성이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간호 연구의 필요성 및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7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다 쓰라고는 안 하겠지만 뭐 몇 개 이상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필요성 및 영역에 관련된 거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제목이 있죠. 이 제목을 다 기억을 하셔야죠. 네. 제목을 기억하신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괄호 1번이 전문직 지식체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식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우리 괄호 1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연구가 필요하고 그 영역에 관련된 것은 전문직 지식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밑줄을 쫙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연구란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며 전문직의 책임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는 거기다 밑줄을 쳐 놓으시고요. 뒷부분에 전문직의 책임과 자율성을 증진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간호 연구가 되겠죠. 연구를 함으로써 이론을 정립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실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일방 통행하는 것처럼 연구가 이론을 낳고 그 이론으로서 실무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죠. 연구는 이론하고 실무하고도 연계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론 같은 경우는 연구와 실무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뤄주게 되고, 여기서 전문직의 지식체를 형성한다라는 거,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확립해가지고 우리가 실무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다? 이론은 또 연구에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연구함으로써 이론을 정립하고요. 이렇게 형성된 것이 또 실무에도 영향을 주고, 또 실무에서 적용하다 보면은 다시 연구라든가 이론으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괄호 2번은 간호의 범주 규명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밑줄을 먼저 그을게요. 간호의 범주는 매우 넓고 경계가 모호합니다. 예, 모호까지 밑줄 쳐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간호란 게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 과거에는 뭐 그 집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이 생겨나면서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대부분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때까지 시기상으로 보면, 그리고 또 뭐 아픈 상태에는 당연히 간호를 받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어떤 상태에 있건 간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1번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밑줄 그어 놓으시고 1번.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밑줄 쳐 두시고 2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 시기에 일생을 통틀어서, 그리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다 간호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이 범주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간호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 그 세 번째 줄이죠. 간호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독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호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독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그 범주가 이렇게 규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괄호 3번에 간호중재의 효율성 입증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간호 서비스가 다른 전문직 서비스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때 대중에게 간호중재의 효율성을 입증해 보이고, 그 다음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효율성을 입증한다라는 부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괄호 4번은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자, 뭐 어떻게 간호 진단을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떤 간호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간호 중재가 효과적일지 아닐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간호 연구가. 그래서 그 부분 밑줄 해 놓으시고, 자,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은 괄호 5번이에요. 간호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첫 번째 줄부터 밑줄을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교육자는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교과 과정의 내용을 개발하고 수정 보완함으로써 발전시키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구상합니다.
네, 그 내용이 바로 간호교육의 기여이고요. 실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우리는 간호 실습과 같은 것들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보호 측면에서 실습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습이란 게 상당히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 그런 것들 해서 간호교육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괄호는 간호행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간호행정 분야의 연구. 예, 간호연구는 뭐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간호행정 분야의 연구는 간호 인력이 가장 효과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자료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효과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 인력을 유지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를 하게 되죠.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두 번째 줄 보면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의료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시행한다. 자, 손 씻기 교육에다가 네모 박스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점이 있었죠. 의료진들이 손 씻기라든가 위생관념이 이렇게 철저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시행하면 아무래도 병원 내에서의 그 감염률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면 이 결과가 그 간호행정가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근거 자료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손 씻기 교육 네모 박스 치셨죠? 예,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예산 편성에다가 밑줄을 하나 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근거 자료도 되면서 간호사의 권리 향상이라든가 인력 확보에서도 근거 자료로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교차 감염이 예방되고 함으로써 그 환자의 만족도도 상승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조절, 인력을 보급하거나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그리고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도 향상됨으로써 간호 행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나 해놓으시고요. 이 손 씻기 교육에다가 하나 별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별표 2개 했습니다. 괄호 1번에 전문직 지식체 형성에다가 별표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간호행정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손 씻기 교육이 그 예로 등장한 것, 그 손 씻기 교육에 별표를 했고, 그 다음 마지막 괄호 7번에다가도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간호 실무에도 기여를 한다. 자, 실무 중심의 간호 연구는 간호 실무를 향상시키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 실무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줄 처음부터 기초까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간호란 세 번째 줄 뒷부분 보면 또 한 번 등장하죠. 질병을 가진 대상자, 당연히 간호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상자들까지도 간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 실무에 기여하는 그런 연구, 간호의 연구 필요성 7가지 보셨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모 박스인데요. 간호 연구의 발전과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간호 연구의 발전과 전망 그러면은 이제 그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발전상을 보시는 건데 연도별 특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와 국내로 나뉘어져서요. 괄호 1번부터 괄호 6번까지는요. 예, 외국의 사례예요. 국외 사례고 이 국외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과 관련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7번 괄호는 국내 간호 연구의 동향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괄호 1번 1900년대 이전 보시면은 나이팅게일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죠. 자, 파란 글씨에다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이전에는 그때의 간호연구는 나이팅게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작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우리 옆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자, 나이팅게일이 자신의 최초 연구 활동을 Notes on Nursing 해가지고 1859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크림 전쟁에서 부상자들에게 수행한 간호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둠으로써 관찰 기록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런 것도 강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전쟁 동안의 환자 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통계 분석도 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1900년대 이전에는 나이팅게일로부터 간호 연구가 시작됐고 크림 전쟁 부상자들 에게 수행한 간호를 상세하게 관찰한 것이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괄호 2번은 1900년 초기입니다. 1900년대 초기. 이때는요. 밑에 보시면은 1900년에서 1950년대까지의 간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실무 위주로 병원에서만 이루어졌죠. 자, 앞에 1900에서 1950년대까지 간호 연구 활동은 제한적이었죠. 제한적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두 번째 줄 뒷부분이요. 실무 위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정도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아랫부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간쯤이 있어요. 중간쯤에 미국 간호교육위원회는 전국적인 간호교육과 관련된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 결과로 간호고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골드마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마크 보고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그 내용도 하나 위에도 하나 할게요. 실무 위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밑에 보시면은 초창기 190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는 그 병원 간호학교 안에 디플로마 학위과정이 신설됐다. 그래서 디플로마 학위과정의 얘기가 나오면 이거 1900년대 초기입니다. 그래서 디플로마 학위과정도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간호의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골드마크 보고서 중간에 있죠. 거기다 밑줄 쭉 해서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골드마크 보고서에는 박스를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1950년대에서 1960년대입니다. 자, 이때는요. 간호연구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간호연구의 발전기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줄 볼게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연도까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952년 간호 전문 조직의 연구 잡지인 Nursing Research가 창간되었습니다. 밑줄 쫙 쳐놓으시고 Nursing Research 박스 하나 해놓을게요. 그 다음 별표 1952년 Nursing Research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부터 이제 그 실무 관련 간호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밑줄 쳐두시면 되겠죠. 실무 관련 간호 연구의 시작. 언제부터? 1952년 연구 잡지인 Nursing Research가 창간되면서부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1960년대 살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960년대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임상연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질적간호, 환자의 성과 증거개발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중환자실도 도입되고 간호중재, 직원배치, 간호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간호학은 학제간 근접이 접근이 필요한 학문이라는 인식과 함께 간호 연구 영역에 다양한 인접 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길죠. 이때는 개념적 기틀이 이용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덧붙일게요. 자, 임상 연구 수가 증가하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까지는 안 친다 하시더라도 그거 보고 중환자실 도입됐고 간호 비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도 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질 때 문헌 고찰이 이제 사용이 되었으면서 개념적 기틀을 이용하게 됐다. 그렇게 1960년대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 그 옆에 우리가 네 줄을 딱 읽었잖아요. 그 아래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문헌 고찰을 사용하였고 개념적인 기틀을 이용했다. 언제? 1960년대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 괄호 4번에 1970년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서요. 우리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미국 간호협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국외 사례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례는 미국과 관련지어서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옆에다가 미국 간호학회 설립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간호학회 설립 언제? 1970년대.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요. 나머지 1970년대에 관련된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은 1980년대죠. 1980년대는요. 이제 간호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 수준을 유도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컴퓨터 보급이 막 시작되었던 때고요. 우리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국립간호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예, 밑줄. 요 좀 다르죠? 1970년대는 미국 간호협회가 간호협회예요. 간호학회가 아니라 네, 잘못 썼습니다. 간호협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1980년대에는 간호 연구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유도했었고 컴퓨터도 보급돼서 이제 막 발전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1986년에는 미 국립보건원의 국립간호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까지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설립돼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옆에 나와 있어요. 간호연구에 안정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타 학문과 협동해서 연구할 기회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전 수준으로 유도될 수가 있었겠죠. 그 연구가. 자, 설립까지 밑줄을 쫙 쳐주시고요. 나머지는 괄호를 칠게요. 간호 연구에 안정적으로 이렇게부터 다음 줄에 증대되었다. 설립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괄호의 1990년대는요. 예. 특별히 암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양쪽 페이지에서 별표된 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골드마크 보고서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박스 해놓고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고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괄호 3번에서 너싱 리서치 별표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70년대 미국 간호협회 설립되었다라는 거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그 정도로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여기에 또 이제 별표가 있어요. 자, 1990년대 간호연구는 국립간호연구센터의 연구 우선순위 결정 집담회가 선정한 우선순위에 의해 수행되기도 하였다에다가 밑줄. 예, 그래가지고 그 앞에 1990년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를 칠게요. 자. 1990년대 간호연구는 국립간호연구센터의 연구 우선순위 결정 집담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행이 됐는데 그 우선순위가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옆에 저체중 신생아부터 괄호를 쳐두시면 돼요. 저체중 신생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그 다음에 만성 환자 간호와 증상관리, 건강 증진 등의 주제가 포함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기술 의존이라든가 장기 이식한 간호, 장기 이식 간호죠. 장기 간호. 까지도 여기에 주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옆에다 또 밑줄 칠게요. 두 번째 집담회 밑줄 그어주시고요. 두 번째 집담회에서는요. 또 옆에 내용이 있어요. 괄호 칠게요. 지역사회 중심 간의 모델. 거기다가 괄호 친 데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인지 손상의 치료 방법,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 면역력 발음이 안 되죠. 면역력 증진을 위한 중재 등이 강조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쓰라는 문제로 나오기는 좀 그렇고요. 객관식 문제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 위 항목에다가 하나 또 필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미국 국립간호연구센터, 간호연구센터의 연구 우선순위잖아요. 간호연구. 그래가지고 국립간호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미 국립 간호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의 우선순위, 집중적으로 지원한, 집중적인 지원을 한 연구 순위를 한번 볼게요. 문맥이 좀 괜찮은가요? 미국의 국립간호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연구 순위는 무엇이냐? 자, 지금 방금 우리가 1990년대 간호연구의 연구 순위 그거 별표한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예, 요거는 집중적으로 지원한 연구 순위예요. 그래서
요것도 뭐 객관식으로 나오기가 쉽겠죠. 자, 첫 번째 인지장애 치료 개발. 인지장애 치료 개발. 자,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에이즈 환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만성질환. 그 다음 네 번째가 지역사회 중심 모형 개발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모형 개발이 있어요. 자, 이거 내용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맞죠? 지역사회 중심 모형 개발. 자, 네 가지. 뭐 여기에 등등등 있지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지원한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1990년대 간호연구가 그 우선순위 결정에서 첫 번째 집담회에서 결정한 거 저체중아부터 이렇게 표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담회에서 결정한 거 요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관련 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왼쪽 페이지 맨 위에 팁 더 알아두기 보시면은 2003년도에 또 미국 국립간호연구소에서 제시한 5가지 미래 간호 연구에 관련된 주제를 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지원한? 집중적으로 지원한 연구순이고 1990년대 이렇게 1차 집담회, 2차 두 번째 집담회 이렇게 해서 제시된 그런 그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미래간호 연구 주제들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지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만 좀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1990년대 간호 연구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행됐다라는 내용 거기 별표해 주시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7번의 국내 간호연구 동향입니다. 자, 괄호 6번까지는요. 외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흐름을 이렇게 쭉 살펴보셨고요. 7번 괄호는 이제 국내의 간호연구의 동향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예, 파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대한간호출간 밑줄 쫙 해놓고 거기다 별표해 놓으세요. 여기 우리나라 것이니만큼 또 더더욱이 연도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1953년 대한간호출간. 네,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옆에 보시면 1955년 간호대학 과정의 설립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1962년 대학원 교육의 확대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도 밑줄. 요 내용 1955년 간호대학이 설립됐고 그 다음에 1962년에 대학원 교육으로 이렇게 확대됐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팁 더 알아두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55년에요. 이화여대에서 간호학과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읽으면 좀 헷갈리시니까 딱 끊어서 기억해 주세요. 1955년에 간호대학 과정 설립된 게 그게 이화여대였다. 그 다음에 1960년에 역시 이화여대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이 마련됐고요. 그 다음 1978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박사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아랫줄 보면 또다시 파란 글씨 있죠? 네, 뒷부분. 1970년에는 순수 학술지인 간호학회지가 창간 밑줄. 네, 그리고 거기다가도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하고 간호학회지 창간된 거 각각 연도 기억 잘 해주시고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1980년대하고 1990년대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이제 논문 쓸 기회가 이제 논문 발표의 기회가 많아져요. 왜냐? 아까 여기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이렇게 개설이 됐잖아요. 개설됐기 때문에 이제 공부한 이후에 1980년대에 이르러서 그 후반에 이르면 활발하게 논문 발표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면
타 분야하고도 학술적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정도로 짚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더 알아두기는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네모 박스 네 번째입니다. 간호 연구에서의 문제점과 전망입니다. 역시 중요하다라고 별이 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간호 연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에다가 박스 하나 쳐놓고요. 그 아래 파란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 점들에 쓰여있는 문제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 환자 중심의 연구가 부족하다. 그 부분 밑줄 쭉 그어주시고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점을 고르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점이 뭐 아닌 걸 고를 수도 있고 문제점을 뭐 한 3개 정도 쓰세요라는 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기억하시면 더 좋겠지만 꼭 좀 기억하면 좋을 것들. 환자 중심의 연구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그냥 밑줄 칠게요. 타 보건 의료인과의 학제 간 연구가 부족하다. 교류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도 역시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임상과의 거리감이 많다. 그 부분 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간호교수가 간호연장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호연장이 아니라 간호현장입니다. 뭐 실습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교수가 간호현장으로부터 소외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점도 밑줄 칠게요. 임상간호를 위한 축적된 간호 지식이 부족하다. 예, 그때그때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들을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역시 좀 그렇기가 어렵죠. 그래서 간호 지식의 부족.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점은 읽어보시면 돼요.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연구가 부족하다. 마지막 점에다가도 역시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복 연구가 부족하다. 자, 같은 연구 주제를 두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 트렌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점에서는요. 첫 번째 점 환자 중심의 연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교육과 임상 간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점에 반복 연구가 부족하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가지를 뻗쳐서 나머지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용어의 개념이 부정확하다라는 뭐 문제점 이런 거 등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간호 연구의 미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래 박스에도 나와 있죠. 자, 밑에 세 번째 줄 뒷부분 보시면은 간호 연구의 미래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박스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문제점에다가 박스를 치셨고요. 이번에는 간호 연구의 미래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점을 개선하면 그게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 되겠죠. 대부분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근거 중심 실무에 대한 초점을 증가시켜야 되고 두 번째 점에 밑줄 치겠습니다. 반복 연구를 통한 강력한 지식체를 구축해야 하며 통합적인 고찰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다학제 간 공동 연구의 강조. 아까 이제 서로 학제 간 연구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 연구 결과 보급 및 확대, 그 다음에 성과 연구에 대한 관심 증가, 간호 연구의 가시화 증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연구자하고 실무자와 협동을 해야 한다. 또 그 다음에는 인간에 대한 연구, 포괄적인 인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임상 적용이 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윤리적인 연구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정책에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묶어서 뭐 역사적, 윤리적, 정책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박스에 있는 거 말고도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뭐 연구자와 실무자의 협동 필요하다. 그다음 인간의 포괄적인 인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임상 적용이 가능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뭐 실무에 도움이 되는 연구죠. 그 다음에 정책적이면서 윤리적이고 뭐 역사적인 그런 이면서가 아닌 정책적 연구도 필요하고 역사적 연구도 필요하고 윤리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
그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더 알아두기에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003년 미국 국립간호연구소에서 제시한 5가지 미래간호 연구 주제가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자, 생활 방식의 변화 하나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다? 만성 질환의 관리 그 부분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의 규명. 자, 효과적인 전략의 규명. 그 다음 4번 동그라미는 진보된 기술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생애 종말 경험 연구를 강화한다. 그래서 상당히 좀 미래적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간호연구소에서 제시한 것들 구분지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도 상당히 어렵고요. 쭉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형태라서 네, 꼭 읽어보시지 않으면은 내용을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파악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OT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먼저 읽어보시고 네,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신 후에 수업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